안녕하세요. 비즈니스의 가치를 지키는 청구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입니다. 청구스를 활용하면 입금해주세요라는 요청을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하게 되고요. 반복적인 자동화를 통해서 한 달을 넘어가는 연체가 8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자동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스에 접속해서 청구서를 누르고 새 청구서를 눌러줍니다. 기존에 고객이 있는 경우는 검색해서 고객을 선택해 주실 수도 있고요. 고객이 없는 경우는 추가해 주실 수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회사 정보를 끌고 올 수도 있고, 사업자 정보 조회하기를 통해서 회사 정보를 검색해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정보를 입력하고 담당자의 이름, 그리고 이메일 혹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메일만 입력하면 이메일만 발송이 되고요.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알림통만 발송이 되고, 둘 다 입력하면 동시에 둘 다 알림으로 발송이 됩니다. 고객 선택 후에 해당 고객사의 여러 담당자가 알림을 같이 받아야 되는 경우 참조를 넣어주시면 이메일이나 알림톡이 해당 참조자에게 같이 발송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청구일을 미래로 수정하는 경우 해당 날짜 오전 9시에 자동화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즉 청구를 미래 시점으로 예약해둘 수 있습니다. 결제 기한 같은 경우는 연체의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요. 결제 기한이 지날 때까지 입금이 안 되면 다음날 오전부터 연체 알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으로 발송돼서 시스템을 통해서 연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연동한 계좌를 선택해 주시면 해당 계좌에서 입금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끌고 와서 청구권과 자동으로 매칭해서 결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청구 프로세스는 크게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증빙 없음이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 계산서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옵션으로는 크게 청구와 영수로 나뉘는데요. 청구 같은 경우는 자동화 시작하자마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먼저 하고 입금 요청 청구를 하고 1시간에 한 번씩 입금 확인을 하다가 결제 완료가 되면 결제 완료 알림을 보내드리고 결제 기한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연체 알림을 드리는 프로세스이고요. 영수 같은 경우는 입금 요청 청구를 먼저 하고 입금 확인을 하다가 결제 완료가 되면 즉시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고 결제 완료 알림을 드리는 프로세스입니다. 청구로 시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품목명을 입력해 주시고요. 단가와 수령을 입력해 주시면은 하나의 품목이 생성이 되고요. 비고 같은 경우는 청구 문서 안에 들어가는 비고입니다. 안내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나 알림톡 템플릿 안에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나 알림톡에 같이 첨부되는 PDF나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우리 회사에 하나의 청구서가 생성이 되고요. 다음을 누르면 동일한 데이터로 세금 계산서가 생성이 됩니다. 청구서랑 다르게 작성일자 등을 세금 계산서에서 별도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 및 자동화를 누르면 청구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시작되는데요. 청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먼저 발행이 됐고,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자마자 세금 계산서 및 청구 알림을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알림톡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방금 세금 계산서 및 청구 알림 발송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실제 이메일로 어떻게 도착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 이름과 청구서 및 세금 계산서 전달드립니다라는 메일이 도착을 했고요. 클릭하면 우리 회사의 로고와 고객 데이터, 청구서 및 세금 계산서 전달드린다는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청구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금 계산서 바로 확인하기 버튼을 통해서 고객이 세금 계산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안내 메시지와 담당자의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구서, 그리고 우리 회사의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이 자동으로 첨부되어서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선택한 계좌에서 입금 데이터를 끌고 와서 이 청구권과 매칭해서 결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금액을 이 계좌로 입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금 내역에서 실시간 조회를 누르면 해당 입금 데이터가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입금되자마자 바로 결제 완료 금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청구권과 자동으로 매칭돼서 결제 완료 처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해당 청구서에 다시 들어가 보면 결제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입금했던 내역이 결제 내역으로 매칭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명은 빈스미스로 저장이 되어 있지만 저는 주식회사 주빈스미스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AI가 동일성을 파악하고 자동으로 결제 처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사가 전혀 다른 입금자명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동으로 입금 처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수동으로 입금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잡힌 입금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결제 추가를 누른 뒤에 입금 데이터 중에 매칭되는 입금권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수동으로도 결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결제 완료 알림이 자동으로 발송이 되었는데요. 결제 완료 알림이 어떻게 발송이 되었는지 메일함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제 완료 안내 메일이 도착을 했습니다. 회사의 로고, 고객명, 결제 확인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알림 문구가 도착을 했고요. 청구 내역과 결제 내역, 안내 메시지, 담당자 연락처, 그리고 첨부 파일이 첨부되어서 메일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청구권의 결제 완료까지 종료된 것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결제 기한 전에 입금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연체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결제 기한인 12월 15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다음날 연체 알림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연체 알림 같은 경우 어떻게 발송이 되는지 나에게 보내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보내보기를 통해서 실제로 연체 납부 지연 안내가 어떻게 도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을 클릭해보면 마찬가지로 로고와 회사명 그리고 결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확인 부탁드린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연체 알림 같은 경우는 고객이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입금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템플릿 문구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백 번의 문구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히려 가장 심플하고 담백한 문구일 때 받아보는 고객이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서 동시에 빠른 입금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장 심플한 연체 알림 문구가 고객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체 알림 같은 경우는 메일보다는 알림톡으로 보냈을 때 효과가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메일함 같은 경우는 항상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놓치거나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카카오 알림톡 같은 경우는 항상 안 읽음 상태로 맨 상단에 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을 하고 빠르게 입금, 결제를 해주시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가 잦은 고객 같은 경우는 꼭 휴대폰 번호를 같이 입력해서 카카오 알림톡이 같이 발송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스를 활용하면 초기에 세팅만 해놓으면 돈과 관련된 모든 소통을 시스템이 대신하고 홈택스를 들어갈 필요도 은행 사이트를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결제 완료가 될 때까지 시스템이 알아서 일을 하고 담당자님은 결제 완료가 잘 되었다는 알림만 받으시면 됩니다. 입금해주세요, 결제해주세요라는 소통, 이제 청구스가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비즈니스의 가치를 지키는 청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